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계도 그렇잖아요. 작은 부속 하나 빠지면 그 조각 하나 녹슬게 되면 정말 거대한 기계가 멈추고 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주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감정 하나가 소용돌이가 되고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0.01g의 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100리터 이상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미움, 작은 탐욕이 아주 오랫동안 단련하고 또 평온하고 이랬던 마음을 막 정처 없이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제 연말이죠. 네, 이제 중순이 지났으니까 연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 많죠. 부르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요즘입니다. 많은 인간 관계가 맺어지고 또 헤어지게 되고 다툼도 일어나고 또 고마움도 쌓이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작은 마음, 아주 작지만 미워하는 마음, 부질없는 욕심,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잘 달래고 보듬지 않으면 행복해야 될 연말이 가장 상처뿐인 걱정뿐인 시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매주 목요일 매주 토요일 제가 목요일에 방송하고 싶나요? 네. 목요일이 왜 나온 거죠? 네, 목요일에 저 북클럽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만나는 시간이죠.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5시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시간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스미스, The Lighthouse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데일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 저자 데일 카네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말이 필요 없는 저자죠. 자기계발 처세술 인간관계론의 대가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자기계발 서적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동기계발, 자기계발, 인문학 강의 이런 어떤 스피치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스승, 먼저 흘러간 역사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이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매주 책을 하니까 기억이 조금 가물거리는데, 내 인생의 명작에서 데일 카네기 책 1936년도 작품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주제로 방송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너무 정말 내용이 너무 알찼던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이 책은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화답하고 기존의 인간관계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인 자기관리 부분을 따로 모아서 12년 후 48년도에 초판이 출간된 책입니다. 전작은 지금으로부터 90년이 흘렀던 책이고 이 책은 80년 전에 집필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1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전혀 이질감 없이 공감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세계의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왜 거의 100년 전 출간된 그의 저서를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최고의 지침서라고 칭하는지 이 책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전략가이자 부호인 워렌 버핏은 이 책을 두고 일생을 두고 가장 많이 배운 책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돌아와서 왜 대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고 또 동기를 얻었는지 삶에 어떤 내용인지 자기관리론이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신나고 좋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니콜 키드만이랑 조 앨런 페르만이 부른 곡이에요. 그 OST인데요. 더 프롬 무비 재즈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장마다 한 가지 주제로 데일 카네기 이 저자 본인이 독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또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이 길지 않아요. 심플하고 또 문제 제기와 해결책이 간략하고 실천하기 좋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작에서도 느꼈지만 이 데일 카네기 작품 대부분 Simple is the best 이 말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몰입도 잘 되고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벼락을 맞아도 끄떡없고 숱한 폭풍우를 꿋꿋이 견뎌낸 고목이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한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맥없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만큼 전투력이 강한 코끼리가 꿀벌의 그 작은 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미구멍 하나가 제방뚝을 무너뜨린다는 이 속담처럼 아주 사소한 걱정 때문에 이 마음이 망가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오늘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걱정이 인생을 좀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젠간 커다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저자 데일 카네기는 걱정이 없어서 그 없는 걱정까지 걱정을 하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엾어 보였겠죠. 이런 그 독자들을 위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의 화두는 걱정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를 책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데일 카네기는 성인들에게 화술과 인간관계론을 가르치는 동안 이게 전작이죠. 인간관계론. 계속 그 걱정이 머리에 맴돌았다 그래요. 인생 문제의 원인 또 자기관리 핵심 요소는 바로 걱정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그래서 나는 교육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록된 이 책.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 안에, 내 주변에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다 평화롭게 해줄 조언들로 이 책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돌아와서 데일 카네기의 걱정 말라는 메시지, 걱정을 없애는 조언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럼 스캇이 부릅니다. You are the reason. 네, 먼저 1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책의 목차의 순서대로 1장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걱정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챕터예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자. 이 본문 내용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죠.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자기관리와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겠죠. 행복을 언젠간 이뤄야 하는 것,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미래만 그리고 또 과거를 막 곱씹고 그러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에게 과연 미래가 보장될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걸. 지난주에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 말하는 거 그냥 덥석 오케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했나? 이런 할걸이라는 후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변할 수 있는 현재를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 걱정만 하지 말고 이겨낼 무언가를 해보라. 본문 내용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거에 사로잡혀서 멈춰 있는 편인지 아니면 이겨낼 방법을 찾고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편인지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다수 경우 우리는 걱정을 핑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나. 우리 내 취지는 어디 갔을까? 그 책에서 이 두 꼬마 아이들 햄이 아주 안주하는 형이었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하지만 걱정 대부분 99%는 현실화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 뭐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별일 아니었던 그런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노총각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한 적도 있는데 그 걱정한다고 해서 노총각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 노총각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불편하고 되게 고통스럽고 뭐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걱정만 한 거죠. 아깝고 귀한 시간에. 네. 두 번째 장.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본문 내용 짧게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행동하라. 결정의 실행은 부지런히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든 걱정은 떨쳐버려라. 걱정하는 것 자체로는 어떤 해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실행하라. 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떠오르면 뭐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부담이 덜할 텐데 또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무게 때문에 적절한 극복 방법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우린 늘 타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다가도 그게 자기 문제가 될 때는요, 그 문제 자체의 객관화가 어렵기도 하고 또 생각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객관화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현실을 내가 늘 조언했던 그 암흑의 현실이라고 여기고 객관화하자.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이런.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방송 TV에서 했었죠. 지금은 없어졌죠, 아마? 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이 말만 했는데 상대와의 관계가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걱정도 객관화해서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런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밤늦게 연락 온 전화에 내가 짜증이 났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구나. 다음부터 늦게 오는 연락은 받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다음날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구나. 네, 이렇게요. 객관화 연습은 우리의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3장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하는 사람이 절망 속에서 말라 죽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네, 본문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은 대부분 무언가 바쁜 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에 찾아옵니다. 군대에서도 있잖아요. 훈련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뭐 전술이나 이런 거 별로 많이 없는 그런 야전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부대가 군기가 엄청 세요. 군기 말이 좋아 군기지 뭐 괴롭힘이죠, 어떻게 보면. 내무반에 막 각종 사건, 사고, 구타,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훈련을 막 계속 훈련 나가고 야지 훈련하고 뭐 전술 훈련하고 막 이런 그 훈련으로 스케줄이 가득 찬 캘린더에 그런 부대는요, 이 고참들이 갈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막 자기가 정신이 없어갖고 후임들을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별한 이런 통계가 있어요. 배우자와 사별한 상대방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에 봤을 때 남겨진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월등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남겨진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그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상대편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높았다고 해요. 내가 책임질 일이 있고 바쁜 일과가 있는 사람은 걱정과 불안과 우울이 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야, 우울증,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나 애들 학교 보내고 은행 갔다가 잔디 깎고 빨래 좀 하고 그러고 좀 보자. 네, 우울증도 바쁜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우울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언제 또 이거 기다리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그 고민에 대한 집중, 생각 멈출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핑계로 행동을 멈추고 우리가 아주 무기력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걱정의 크기를 점점 그 반죽을 오븐에 굽는 것처럼 도우가 점점 커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버린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알코올, 약물, 다른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할 무언가를 찾고 열심히 살아야 할 무언가 이유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바쁘게 움직일 일이 없다면 뭔가 만드는 것, 그 움직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고 해요. 이거 기억나요? 내 치즈는 어디 갔을까에서 허가 그런 말 했었죠. 햄이랑 허가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사라지고 나서 넉넉히 기다리다가 허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을 순 없어. 밖에서 치즈를 찾아 헤매다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할 거야 하고 찾아 나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치즈를 찾던 못 찾던 아침에 일어나서 치즈를 찾기 위해 각 창고를 뒤지고 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생겼다. 그리고 치즈를 못 찾았더라도 집에 오는 길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대사가 제가 좀 살을 붙였습니다. 네,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을 나오고 무언가를 하고 다시 집을 들어가고 그게 생산성 있는 일이면 더 좋겠죠. 아니면은 그냥 무언가라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도 팬데믹 때 작년 3, 4월 그 기간에 3, 4월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1주, 2주 정도를 완벽하게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제가 짜파게티 4개, 5개 막 이렇게 먹고요. 네. 소파와 물화일체가 됐었던 한 일주일 정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살이 쉽게 찌고 쉽게 빠지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10파운드 정도 쪘고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눈, 코, 입에 윤곽이 나왔던 그런 때가 그렇게 단기간에 찌나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목이 간지럽다 그러나 재밌는 표현이네요. 뭔가 들어가길 원하는 이 정신적인 것 같아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막 넣고 그래서 확실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이 먹는 양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우울증과 불면증 또 괴로움의 중독을 개선시키는 데는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 책임질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 책에 나온 라인홀트 니브르 박사의 기도문 읽어드리고 노래 듣도록 할게요. 아바가 부르는 거 페르난도 듣기 전에 읽어드릴게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놔두지 말자.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걸 기억하라. 기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대목이 라인홀트
박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아바가 부르는 곡 페르난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번째 장은요,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는 7가지 마음가짐이에요. 여기에는 총 7가지 규칙이 나오는데 그 규칙 2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당신 자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본문이었습니다. 걱정 생겼을 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며 있을 때보다 뭐 밖에 나가서 뭐 사람 만나고 웃고 뭐 하고 먹고 이럴 때 기분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살면서 늘 좋을 수도 없고 뭐 고민만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때마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혼자서 이렇게 구석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이벤트를 만들고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갇혀서 아주 작은 것을 침소봉대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많이 희석되는 걸 느낍니다.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또 그 가는 길이 누가 우리를 막 끌고 가고 밀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 있죠.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어느 마을에서나 축제를 발견한다. 누구도 우리 안에 막 화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또 안락함으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좋은 생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습관화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좋아져. 지난주인가요? 예, 우리 2주 전이죠. 헤빗, 습관이란 책 웬디 박사 이런 말 했었죠. 의지는 고갈되고 습관은 더욱더 굳건해진다. 자, 규칙 2번째. 절대 우리의 적들에게 안갚음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우리가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그들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상처 입는다. 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떤 누구도 뭐 돈이 있던 뭐 지위가 있던 명예가 있던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는 갈등이 생기면 더 큰 상처죠. 근데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미움, 증오, 화가 생겨나고 그 생겨나는 것이 나 자신을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도 누군가 미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미워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미워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상처가 더 크고 골마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땐 뭔가 인생에 활로가 생기고 해결점이 보이고 또 관계가 개선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같이 커졌다. 그 괴로움이 뭐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속에 나에게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 데일 카네기 이 분이 왜 80년, 9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그 80년, 90년 후에 후대가 읽어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어떤 IT나 메타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와 뭐 우주여행, 달나라를 가는 시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의 화와 미움과 어떤 시기와 그 분노는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제4장 규칙 3번째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캐롤 킹이 부릅니다. It's too late. 네, 규칙 3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을 망치지 말고 그들이 감사하길 기대하지 말자.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은 감사받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길러지는 것이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건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경험의 기억에 의하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기대했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기대했거나 물질적, 정신적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상대방은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내가 원했던 그 피드백이 고스란히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베푸는 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주면 받고 싶고요. 나는 괜찮아 이래도 슬쩍 내 마음이 좀 그렇죠. 또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베풀고 선행하고 배려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가 또 있는 건데 그러기가 힘듭니다. 내가 베푼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상대방 몫이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내가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 딱 주고, 근데 얘는 아무도 안 주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내가 100을 주면 받는 사람은 100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30으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고마워는 하지만 나에게 전달되는 건 10, 15 이 정도가 오는, 행복해질 기회라는 건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 주고 누군가가 더 잘되게 이렇게 북돋아 줄 때 그게 참 희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맥이 풀리는 것도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가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베푼 선행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하라 1988도 아니고요, 응답을 받기 위해 이렇게 상대방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그런 몸짓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줄 수는 없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마음을 비우고 내가 100을 줬다면 50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타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성인도 아닌데 준 걸 다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규칙 4번째.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려 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고맙지 않은 게 없죠. 근데 대부분의 날은 고마운 거를 체크업하지 않고 나에게 부족한 걸 확인하게 되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가진 건 사소하고 남이 가진 건 거대하고, 내가 가진 건 당연하고 가지지 못한 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것들을 또 다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한두 개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편하게 숨을 쉬는 것, 기침을 안 하는 것, 두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두 팔로 원하는 걸 짚는 것, 이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자주 했던 말이, 저는 책 100권만 가지고 있으면 감옥도 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무인도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감옥에 가면 어떨까? 진짜 무인도에 가면 책 100권이 필요할까요? 이 마음이 벌써 무인도에서 모든 전제 조건은 먹고 사는 게 편하면, 근데 먹고 살기 편한 무인도와 감옥이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자유스럽죠. 먹고 싶은 모든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고맙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좋아하는 책도 원 없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돈 들여서 책 사고 눈 아프게 책 읽고 무거운 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 K-라디오에서 이렇게 매주 책 읽어주는 남자가 또 있으니까 낯이 뜨겁네요. 참,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게 진정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세상 바라보더라도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규칙 5번째.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 자신을 알아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으로 살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자, 이게 규칙 5번째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2부는 7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The Amen, 에드 슈란이 부르는 곡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데일 카네기에 져서 자기 관리론입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레몬을 건넸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땅의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해를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낳는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의지, 태도, 마음 이런 내용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올바른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걸 이용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손해를 이익으로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것.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규칙.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 자신을 잊는다. 매일 누군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생기도록 선행을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친절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미루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을 다시 지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아주 순수한 행위, 선행은 상대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죠. 내 의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움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이 도우면서 오히려 즐거웠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 달에 그 홈리스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북클럽 회원분들에게 받아서 뉴저지 지역에서 홈리스 분들에게 옷을 나눠주는데 너무 드리면서도 고맙더라고요.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그 웃는 모습 그것도 너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도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걸 받은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나에 대해 걱정하면 고민이 되고 우울해지지만 나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걱정하고 고민하면 기쁨이 되고 또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그걸 선행이라고 부르고 또 선행은 상대방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흐르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또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또 우리 마음이 도움을 받고 내가 가진 걸 내어줘서
내가 또 그들에게 무한한 걸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도록 하는 행동은 분명히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고민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불안 이런 게 다 사라지는 치료제인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The Carpenters, Close to You. 1970년대 곡이에요. 70년도, 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5장 걱정을 극복하는 완벽한 방법. 걱정을 없애는 특효약은 신앙심이다. 신앙심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무너진다는 걸 의미한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기도의 효과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짊어진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나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세 번째, 기도는 실행이라는 능동적 원칙이 시행되도록 한다. 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특정한 종교 아니더라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든든한 내 편을 영혼으로부터 초대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종교적 의식 없이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영혼으로부터 얻는 행위는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3분 명상을 하는데 이 습관은 작년 5월 달에 타이탄의 도구들 우리 전작 시리즈를 했었죠. 그때 타이탄들의 아침 루틴에 그게 나왔어요. 아침 명상, 침구 정리, 아침 명상, 그 다음에 뜨거운 차 마시기 그거였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실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가 좋은 사람인가요?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요. 정말로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매일 아침 3분 명상을 하는데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3분 명상 검색하면 비디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멜로디 영상 저는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감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좀 별로라서 그냥 음악 3분 동안 이제 어떤 집중하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만 틀어놓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것들 많아요. 막 오른손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내가 깨어있음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조금 저는 그냥 음악만 듣습니다. 근데 별거 안 해요. 그냥 눈 감고 멍하니 앉아서 발딱 일어나지 않고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데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잡념을 도와준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잡념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멍하니 근데 멍하는 게 또 잘 안 돼요. 머리는 늘 뭔가 생각하고 끼워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3분 동안 육체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척을 하는 것도 굉장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침대에 앉아있다 나오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대로 시작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또 그렇지 못한 날이 있어요. 막 굉장히 서두르고 뭐에 쫓겨서 막 이런 날 이 명상과 기도를 빼먹으면요. 왠지 하루 종일 정리가 안 되고 허둥지둥 되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주기적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건 행동과 말과 언어를 점검한다는 거죠. 날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어땠어? 내 말투 어때? 이럴 순 없잖아요. 나 그때 아까 표정 어때? 근데 매일 아침 짧은 명상, 저녁에 짧은 기도 이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하루를 언행을 또 태도를 마음가짐을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는 사이에 상처받았던 마음 혹은 오만했던 그런 태도가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자, 브루클린에서 샌디오라고 해주신 청취자분 신청곡이랑 짧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추운 겨울 고생하십니다. 저는 브루클린에 사는 팬데믹 바로 직전에 미대를 졸업한 불운한 세대를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뉴욕 퀸즈랑 브루클린 오가면서 방송을 토요일 방송 종종 듣습니다. 퇴근길 이 아름다운 뉴욕에 살면서 왜 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까? 왜 이러고 살까? 푸념이 들 때마다 좋은 책과 좋은 문장으로 용기를 주시네요. 들으면 위로되는 느낌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이 부른 노래인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6장 비판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 부당한 비난은 칭찬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걷어차이고 비난을 받게 되면 걷어차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걷어찬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은 흔히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고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우산을 펴서 비처럼 쏟아지는 비난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라.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부당한 비난이 나를 괴롭히도록 놔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마음속에 당신이 옳다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규칙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들을 기록해서 보관하고 자신을 비판하자.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 편견 없는 유익한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자.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본인, 나에 대한 내용이라면 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말 평정심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수장이 안건을 냈을 때 근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느 조직사회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판도 안 좋지만 무조건 동조하고 칭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 구분하는 게 참 애매해지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부정적인 비난과 비판을 했을 때 감정이 상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두바이에 200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하시오. 그건 안 됩니다. 모래사막이라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신화를 쓴 그런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런 멘트 요즘 기억이 나는데 자네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나? 한번 해봤어? 네, 이게 정주영 어록에 나오는 멘트인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과 맞닿는 것 같아요. 비난과 비판. 비난은 나를 헐뜯는 것이고 비판은 어떤 합리적인 그 요점, 그 부정적인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데 감정이 개입되면 그것을 판단하는 그 부분에 중추신경이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이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수정한다면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구분하는 리더의 아량과 덕목이 참 어떤 쉽게 그 능력치가 쌓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한테는 고집이라고 하고요.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주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란 말 요즘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타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맨날 합니다. 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근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그 친구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이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세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한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상대방이 한 실수는 주의가 산만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비난과 어떤 비판을 듣던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나의 그릇, 그리고 나의 시각, 나의 어떤 그 아량과 그 어떤 시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고 예스맨만 주위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당연히 부족함이 많은 존재고, 그래서 반성 없이는, 비판 없이는 발전이 어려울 겁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그래? 그거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는 얘기지, 이렇게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 이 책에서 그 부분이 참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실수를 인정하라,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네. 나에 대한 실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만 실수 이후의 반응은 다 각기 다른 태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수를 변명과 핑계로 포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발전하겠습니까?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앤 바이즈가 부르는 곡입니다. Forever Young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제7장 피로와 걱정을 막고 활력과 기운을 높여주는 6가지 방법. 피로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 긴장을 이완시키고 일하는 법을 배워라. 짬짬이 휴식을 취하라.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일하라. 하루를 마감할 때 자신을 점검하라. 주부들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 건강과 외모를 지켜라.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가진 괴로움을 털어놓아라. 걱정과 피로를 막기 위해 당신의 일에 열정을 쏟아라.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쉴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수면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불면증 그 자체가 아닌 불면증이라는 잠을 잘 못 잤다는 당신이 마음이 주는 걱정의 피해가 더 큰 것이다. 쉰다는 거, 쉰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헤빗의 저자 웬디 박사가 한 말, 열정은 고갈되고 의지와 열정은 고갈되고 습관은 굳어진다. 초심을 지키라는 말, 이 말 참 많이 하죠. 데뷔한 지 20년 된 야구선수, 올해 입단한 루키, 어떻게 초심을 지키고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운동을 할까요? 만약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면 의지와 열정은 고갈되기 때문에 운동 더 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내 인생 명작 5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전에는 뮤직 스케치 했었죠. 주중 생방송으로. 5년 이 명작, 책 프로그램 5년 하면서 물론 열정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초심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초심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중간중간에 위기도 많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또 이게 너무도 무겁게 다가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게 즐겁지가 않고 정말 이게 일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의욕과 열정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휴식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면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오늘 이번 주는 책이 안 읽히니까 건너뛰고 다음 주에 2권 읽자 이런 게 됐다면 열정이 좀 오래 갔을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압박이 조금 있죠.
일주일 내내 책 읽고 대본 쓰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아예 책을 안 보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해도 뭐 일은 하지만 책을 안 보는 쉼.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명작 주제를 선정해 놓고 이제 쉬자 이러다가도 중간에 엄청 바꿉니다. 지금 만약에 뭐 100편이라면 한 50편 이상은 중간에 주제가 다 제 마음이 바뀌었던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몸을 쉬게 하는 휴식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휴식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책을 사랑하고 책 그 향기에 반해버리고 막 맡아도 그 종이 냄새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향긋한 종이 냄새. 그걸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아예 책을 안 보는 날을 정해서 눈과 손가락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데일 카네기 박사님께서 저에게 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칸 톨간티가 부르는 곡, 그 강켄 밴드, 이 커버 곡이에요. 그 명작이 사랑한 가수, 인도네시아 가수죠. 쉐릴 샤와지니가 부르는 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저에게 사연 보내주실 분은요, 이메일 am1660h@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베이사이드 K라디오 am1660 검색하면 구글 주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지 보내주셔도 너무 감동이겠네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의 저서입니다. 8번째 그 주제예요.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 법.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은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본문 내용이에요. 일이 즐거워야 되죠. 네,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은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평생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즐겁고 뭐 보람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하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고 여러분을 매주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죠. 그런 분도. 자,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지금 즐겁지 않다면 즐거워지도록 노력하거나 뭐 전직을 해야 되겠죠. 이미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가 넘치도록 많은 직업이나 일은 피하도록 해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 1이 안 되는 일은 아예 발을 들이지 마라. 인생이 걸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 직업에 관해 가능한 모든 걸 알아보라. 당신에게 적합한 직업은 세상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게 뭐 저절로 뿅 이렇게 오진 않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 나는 글을 잘 써, 책을 좋아해 이런다고 방송 진행자가 될 수 없듯이, 달리기가 빨라 이런다고 육상 선수가 되지 못하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이 책에는 나와요. 굉장히 오랫동안 무엇을 당신이 열정이 있어하고 무엇에 소질이 있고 어떤 게 유망하고 어떤 그 분야가 당신이 평생 그리고 혹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라라고 책에는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열정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라는 책을 쓴 켈리 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조사하고 확신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올인한다. 그럼 망해도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언 For Someone Like Me. 9장 금전적인 걱정을 줄이는 방법. 1. 종이에 사실을 적어라. 2. 당신에게 딱 맞는 예산을 짜라. 3.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라. 4.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에 맞춰 지출도 갑자기 늘리지 마라. 5. 어쩔 수 없이 빌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신용을 쌓아라. 6. 질병, 화재,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아라. 마지막 7.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미워하지 마라. 당신에게 너그러워져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원망하지 마라. 항상 감사하라. 네, 이 마지막 장 9장에는 금전적인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공감되는 내용도 참 많네요.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평소에 저는 이렇게 거의 쓰지 않는다. 소비를, 그거 맞아요. 뭘 안 사요. 제가 옷도 안 사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팬데믹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역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루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10불, 20불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영수증을 보면서 직접 기록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것도 샀나? 이거 내가 까먹었네. 이걸 내가 계산했네.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해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는 참 귀찮고 번거롭지만 내가 얼마 썼는지 이 가계부 같은 거 이런 거 적으면은 확실히 줄겠더라고요. 소비가 불필요한. 근데 쉽진 않죠. 네. 그동안 뭐 예산을 미리 이렇게 짜지 않아서 부끄럽지만 제가 뭐 얼마를 썼는지 그 대단한 쓰는 건 아니고 몇십 불이겠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안 했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웬만큼 슬픈 영화 엔딩보다 더 슬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노총각에 돈도 못 모아놨으니까 네, 밝은 방송, 바른 방송 K라디오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너무 우울해지면 안 되죠. 네, 해 뜰 날이 오겠죠. 네, 2022년도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아자 화이팅입니다. 행복하고 유쾌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We Don't Talk Anymore. 찰리 푸스와 셔럴 사와자니가 부르는 곡, 듀엣곡이에요. 함께 기분 좋게 만들어줄 곡 같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데일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이었어요. 첫 번째 책이 데일 카네기의 첫 번째 책이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 자기관리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 역시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 책 또 12년 뒤에 1936년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1948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 2021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 크게 괴리감 없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또 이렇게 뭔가 새길 만한 그런 구절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있죠. 그 규칙 6번째에서 이게 4장이었나요? 2장이었나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죄송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규칙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4장이네요. 네. 자, 4장의 규칙 6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땅에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별을 보았다. 네, 이 글이 저는 가장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 하면서도 기억에 맴돌고 있는 그런 글귀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보기 마련, 나름이지만. 그런데 각자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땅을 바라보며 아무런 빛이 없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진흙탕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밝은 면을 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데일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은 요즘 책처럼 법칙 1 이런 식으로 실행 과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뭔가 깊은 울림과 또 그 깨침을 주는 그런 명저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룰 만한 명작이 아니었나 이런 또 자화자찬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좋은 책과 다시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오늘 끝으로 드릴 노래는요, Back Home Again, The Petersons, 우리 땡스기빙 때 한번 들었던 곡인데